네, 디지털타임스 안소연입니다. 양영수 위원장님이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해서도 모두 발언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제도 보장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까요? 더 나오진 않고요. 저 얘기한 정도에서 서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고용 유연성을 다시 한번 또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대노총 위원장분들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또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사노위 관련해 가지고 한번 함께 하자고 대통령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양대노총에서는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모두 발언에서 하신 이야기 선에서 이제 더 나가진 않았고요. 이제 제가 쓴 것처럼 결국은 이 경사노위원회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출발한 위원회이긴 하지만 이전 정부라던가 조금 상처가 있는 또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뜻 다들 조금 긍정의 의사를 내비치지 못하는 걸 이해하지만 계속 얘기를 하신 게 뭐였냐면 결국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느냐. 모든 것은 대화에서 시작해야 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위원회의 목적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 이런 위원회들이 어떤 목적 혹은 어떤 도달해야 될 설정값 같은 것들이 있는 위원회가 많았다면 그냥 대화를 하자는 위원회다. 아무런 목적도 어떤 달성값도 없다. 그저 노사가 만나고 정부가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니 대화의 창구로 활용해 달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긍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는 답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계속 제가 대화를 강조한 것도 대화의 창구가 많아져야 된다. 대화가 시작이고 대화가 목적이고 대화가 과정이다. 이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MBC 홍신영입니다. 경사노위 관련해서요. 아까 양대 노총 위원장들 만났을 때 지금 위원장도 새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권기석 위원장이 사임을 해서 위원장이 공석 상태인 건지 경사노위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혹시나 이후에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도출값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일단 이 경사노위 위원회에 들어와야 할 주체들 아니십니까? 네, 그 주체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전달을 한 거지. 지금 위원장의 거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오늘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주 4.5일제 도입과 법적 정년 연장 요구하셨는데 혹시 비공개 대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이제 그 의사를 좀 전달을 하셨고요. 4.5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4.5일제는 이를테면 연세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서로 오가고 그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최지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경사노위 문제 제안하시고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아니라 이제 사측에 빠진 노정 교섭을 오늘 모두 발언에서 또 이제 제안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입장이 포함된 게 아닐까 브리핑 내용이.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걸 환영하기도 하고 경사노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보자라고 말하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아까 먼저 손 드셔서요. 뒤에 먼저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뉴스웍스 이한익입니다. 혹시 다음 만남을 또 기약하신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만남을 기약은 했지만 그냥 다음에 봅시다 정도로 기약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헤럴드경제 문혜연입니다. 다름 아니라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에서 대통령실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내용도 오찬에서 언급이 됐는지 여쭙습니다. 네, 정부 절충안 얘기가 오가진 않았고 정부는 그거는 정부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이 점심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재부 장관과 함께 오늘 첫 번째 킥오프 모임인데 제가 이름을 메모를 해놓은 걸 안 갖고 왔네요. 정확하게 함께 그 모임에 가서 참여를 했다라는 것과 함께 오히려 노총이라던가 노동자분들과 만나는 것보다 기업인들을 9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대통령 오시기 전에 자유롭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하면서 어제도 경청 모임에서 경청 행사하셨지만 계속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예, 중앙일보 오현석입니다.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가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 사업장의 파업이나 이런 분규 관련한 얘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진 않았었습니다. 네. 예,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인데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 시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일 관계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확인도 했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보는 관계로 가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사실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 1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 강제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도 했었던 용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명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역시나 가깝고도 한편으로 우리가 되게 복잡다단한 또 국경을 맞댄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때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되 또 미래를 보는 관계라는 게 좋아진 관계 안에서도 좀 더 들여다볼 관계나 또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서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관계 속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조금 더 보태보자면 한편으로 결국은 좀 일본 역시도 국내 정치의 문제가 상당 부분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또 짐작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듣고 제가 45분까지는 참석을 해야 돼가지고요.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경사노위 참석을 제안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양대 노총의 대답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을 좀 살펴보니까 한국노총에서는 이제 노사정 대화라는 표현을 쓴 반면에 이제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늦게 오셨죠? 좀 전에 다 그래요? 질문을 다 했던 거라서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대수보 내용 정리는 다시 드리고 정상통화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다 브리핑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